조선시대 3대 도적.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다음 글에 나타난 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신문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1번 양주 백정 출신인 임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2번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3번 실존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4번 몰락양반인 홍경리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 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숙종실록 31권 1697년 1월 10일 세 번째 기사의 내용 중 일부로 장길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짜 실록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록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극적 장길산은 날래고 사납기가 견줄 데가 없다. 여러 도로 왕래하여 그 무리들이 번성한데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초사를 관찰하니 더욱 통탄스럽다. 여러 도에 은밀히 신칙하여 있는 곳을 상세하게 정탐하게 하고 별도로 군사를 징발해서 체포하여 뒷날의 근심을 없애는 것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복잡한 내용인 듯하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무리들은 어쨌든 장길산과 그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길산은 소설가 황석영의 유명한 대하소설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조선 숙종 때 이른바 해서지방의 구월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도둑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지문에서 제시한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알고 있어야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양주 백정 출신인 임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1559년 조선은 도적대의 횡포가 극에 달하였는데 개성 근방에 출몰하여 마을을 약탈하고 관할을 습격하였으며 토벌에 나선 관군의 포도관까지 무참히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도적대는 황해도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바로 임꺽정입니다. 임꺽정은 조선 전기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농민 무장 반란의 우두머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적이라고 알고 있는 양주의 백정 출신 인물로서 일명 임거정 또는 임거질정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임꺽정은 출생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1562년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만 있는데 임꺽정이 활동하던 시대는 조선 명종대이며 이 시기는 조선시대 4대 사화편 방송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을사사화를 거치며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이 있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나열은 명종을 대신하여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윤원영 세력 등이 권력을 유지하고 횡포를 부리기 바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돌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1555년에는 왜구가 7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전라남도 강진, 진도 등 연안 지역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노력질한 사건이었던 을묘 외변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임꺽정 무리의 위기를 느낀 조선 조정은 포고문까지 내리며 도적의 두목을 잡을 것을 독려하였으나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1560년 8월에는 임꺽정과 그 무리들이 서울에까지 출몰하여 장통방, 지금의 종로 2가 부근까지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황해도 봉산을 중심으로 평안도와 강원도 등에도 출몰하며 더욱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이에 임금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등 5개 각 도에 대장을 두어 도둑을 잡도록 명을 내렸는데 이렇게 임꺽정의 무리가 출몰하는 동안 백성들의 민심은 흉흉하고 피폐해졌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과 관군을 괴롭히던 임꺽정은 1562년 1월 소포사 남치근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결국 붙잡히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대대적인 토포작전을 벌인 지 약 3년 만이었으며 잡힌 지 약 15일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이 익은 그의 저서인 성호사설에서 홍길동, 장길산과 더불어 임꺽정을 언급하였는데 포악한 도둑이라는 평가 외에도 백성들에게 전해진 의적이라는 평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또한 임꺽정과 그의 무리들의 출현에 대해 실록에 사신이 이런 평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의 선정이 없고 교화가 밝혀지지 않아 재상들의 횡포와 수령들의 포악이 백성들의 살과 뼈를 깎고 기름과 피를 말려 손발을 들 곳이 없고 호소할 곳도 없으며 기한이 절박하여 하루도 살기가 어려워 잠시라도 연명하려고 도적이 되었다면 도적이 된 원인은 정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죄가 아니다.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아무튼 제시된 보기는 장길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번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장길산은 조선 숙종 때 해서지방의 구월선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도적의 우두머리로 서울이나 승려 세력과 함께 거사를 도모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원래 광대 출신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일당을 모아 도둑의 괴수가 되었으며 조선 조정에서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신협을 황해도 감사로 보낸 뒤 포포군을 투입하여 은신처를 급습하기도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으며 1692년에는 평안도 양덕 일대에서 세력을 키우자 호도청 장교를 보내 체포하려다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숙종실록에 장길산이 도적무리의 우두머리였고 일부 반영 모의에도 연루되었으며 10년 넘게 잡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랫동안 조선 조정을 괴롭힌 것이 사실이었으며 일명 조선시대 3대 도적 중 임꺽정, 홍길동과 달리 유일하게 잡혔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길산은 끝까지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제의 지문에 인용된 실록의 기록은 장길산에 대한 기록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홍길동은 조선 연산군 때 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도적의 우두머리로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홍길동전의 모델이 된 인물이었으며 명종 때 임꺽정과 숙종 때 장길산과 더불어 이른바 조선시대 3대 도적으로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나름대로 기억하는 홍길동전과는 달리 조금 실망스럽지만 연산군 일기 39권 1500년 10월 22일 두 번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홍길동에 대한 체포 기록이 나옵니다.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 등이 아뢰기를 듣건대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아무튼 문제에 제시된 지문과 관련이 없으므로 3번도 잘못된 보기입니다. 4번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 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홍경래는 오늘 주제인 조선시대 3대 도적과는 성격이 다른 인물로 19세기 초인 1811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홍경래 난을 총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홍경래에 대한 부분은 당시 시대 상황과 함께 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다른 주제로 조만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시된 질문은 숙종실록의 장길산에 대한 부분이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오늘 문제는 단순한 주제이므로 바로 유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도적무리는 조선 전기 도적 가운데 그 세력이 가장 컸으며 명종 14년부터 명종 17년까지 주로 활동하였다. 이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은 백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곡물이 운송되며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무거웠던 역촌지대 및 주변에 갈대밭이 많은 곳 등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곳을 거점으로 약탈, 살인, 방화를 서슴지 않았다. 1번 광대 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2번 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을 썼다. 3번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 강원, 평안, 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4번 대동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새 왕조를 세우려는 역성혁명을 꿈꾸었다.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조선 명종 때 도적의 우두머리였던 임꺽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꺽정은 명종 14년부터 명종 17년, 즉 1559년에서 1562년 체포되기까지 활동하였으며 백정 출신인 그가 주로 활동했던 황해도 지역은 갈대밭이 많아 백성들이 그 갈대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곳이었으며 또한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신분에 따른 억압과 권세가들의 경제적 침탈에 분노한 백성들이 임꺽정을 중심으로 봉기한 것은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광대 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광대 출신의 도적으로 승려 세력과 봉기하여 거사하려 했던 인물은 조선 숙종대의 황해도 구월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장길산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숙종실록 31권 1697년 1월 10일 세 번째 기사에는 서울 출신 이영창이 금강산의 승려 운부 등과 손을 잡고 승려 세력과 장길산의 도적 세력의 힘을 빌려 함께 봉기하여 거사를 도모하려 하였다는 기록도 함께 보입니다. 임꺽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2번 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을 썼다.
허균은 조선 선조 때부터 광해군 때까지의 인물로 조선시대 사회 모순을 비판한 소설 홍길동전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소설의 모델이 된 홍길동은 연산군 때 활동한 도적으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임꺽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역시 잘못된 보기입니다. 3번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 강원, 평안, 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임꺽정은 조선 명종 때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 강원,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명종 때 그를 잡기 위하여 5개 도에 각기 대장을 두어 도둑을 잡으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3번이 맞는 보기입니다. 4번 대동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새 왕조를 세우려는 역성혁명을 꿈꾸었다. 대동계는 조선 선조 때인 1589년 정여립이 결성한 세력으로 서인들로부터 역모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간주되었는데,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고변으로 시작하여 결국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비화되고, 정여립은 체포 직전 자결하였으며 기축옥사의 원인이 된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서인의 거두는 관동별곡 이런 걸 지어서 과거 국어 시간에 우리를 다소 힘들게 했던 송강 정철이었는데, 그가 정여립 모반 사건의 진압을 지휘하고 사건을 확대시킴으로써 1591년까지 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동인들이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입게 됩니다. 결국 동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향후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정여립이 실제로 모반을 하였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 사건이 서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당시에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정여립이 가지고 있던 급진적인 정치 사상이 기축옥사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정여립은 천하는 곡물로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천하 곡물설과 누구를 섬기든 임금이 아니겠는가 라는 하사 비군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축옥사는 조선시대에 당정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게 됩니다. 이야기가 너무 깊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여기서 정리하고, 공당정치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4번 보기에서 제시된 대동계는 정여립이 결성한 조직으로 임꺽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3대 도적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짝 언급만 된 홍경래난과 그 외 공당정치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 따로 영상을 만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